어제 제가 여기서 조찬 진행을 했는데 같은 장소인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예. 예. 제가 여기 교육 지원 제의를 받았을 때 여기 밀련 챕터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관계의 스케일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오피스에서 심화 과정 중에 리퍼럴 스케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스케일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B&I 멤버가 되셨으니까 멤버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게 되잖아요. VCP 단계는 지금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멤버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냥 수동으로 하시죠. 네. 여러분이 챕터에 처음 들어오시면은 눌러주세요. 아마 마음은 여기 계실 겁니다. 당장 바로 그냥 리퍼를 왕창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저기에 있죠. 예, 아마 지금 그 챕터 활동하신 지 몇 개월 됐으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밀련도 50명 넘어가죠, 멤버. 만약에 멤버 수가 51명이라고 한다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리퍼럴을 줄 수 있는 사람은 50명. 굉장히 행복하죠. 아마 챕터에 처음 들어오시면은 아마 딱 이 느낌일 거예요. 근데 다음 넘어가 주세요. 상대 멤버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50명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내가 저 상대 멤버로부터 리퍼럴을 받기 위해서는 저 멤버가 나를 더 잘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찾는 리퍼럴을 저 멤버가 더 기억을 해서 자기 지인을 만났을 때 나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저 멤버의 관계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보다는 그래도 좀 잘 아는 단계가 나을 것이고, 잘 아는 단계보다는 서로 좀 신뢰를 하는 단계가 나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서로 수익을 내는 단계가 더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저런 멤버가 나랑 돈독한 관계에 있는 멤버가 많을수록 내가 챕터에서 리퍼럴을 주고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멤버의 관계를 5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 그 다음에 해결이 됐네요. 예,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30명 정도 되니까 대부분 조찬 모임 오시면은 거의 모든 멤버랑 눈인사 정도는 나누실 거예요. 근데 50명, 70명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조찬 모임에서 한 번도 이야기 나누지 않는 멤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좀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멤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멤버하고는 조찬 모임에 나오면은 꼭 인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원투원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리퍼럴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사이. 그리고 리퍼럴을 가끔 주고받는 사이. 그 다음에 빈번하게 주고받는 사이.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따가 하실 텐데 위클리 프레젠테이션 매주 발표하시죠? 네. 근데 그거 발표하시면서 과연 멤버들이 내가 매주 발표하는 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예. 감사해요. 네. 그래서 나는 과연 멤버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상대 멤버가 내가 발표하는 리퍼럴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측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멤버 리스트가 쭉 나오고 해당 멤버하고 어느 단계인지 체크를 하고 그 멤버가 찾는 리퍼럴을 내가 이제 쫙 기록을 하고 모든 멤버가 다 하면은 이걸 다시 소팅하면은
멤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찾는 리퍼럴이 뭔지 다시 볼 수 있겠죠. 해서 실제 저희 퍼센트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작년 1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1월 달이 저희 챕터 이제 1기 정도 됐을 텐데 S2가 압도적으로 먼저 챕터 전체 평균입니다. 멤버 전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멤버가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S3, S4, S5는 되게 작죠. 근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좀 변동이 있죠. 빨간색 그래프가 S3, S4로 멤버들 간의 관계가 조금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리퍼럴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 개별적인 거를 보면은 챕터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저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멤버 이제 챕터에 들어왔으니까 인사 정도는 나누는데 아직 원투어는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갓 입회하신 분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좀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원톤도 좀 진행이 되고 가끔 리퍼럴도 주고받고 해서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에서 1년차 정도 되신 분들이 보통 이런 패턴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상당수의 멤버와 원톤은 진행이 됐는데 아직 리퍼럴을 많이 주고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B&I 핵심 활동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골고루 잘하는 멤버는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가 2개죠. 위에는 내가 생각하는 멤버의 관계고 아래 거는 멤버들이 나에 대해서 찍은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래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분은 좀 약간 겸손하게 찍은 건데 나는 멤버들과 S3라고 생각했는데 멤버들은 굉장히 신뢰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트래픽 라이트를 보면은 트래픽 라이트 점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건 아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멤버라고 그랬죠. 근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도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은 원톤도 진행을 안 하고 멤버들과 그냥 인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차 보이면 계속 나오는데 멤버들과 인사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멘토링 코디님이 좀 돌봐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과연 멤버들이 내가 매주 발표하는 위클리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챕터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 결과물인데 거의 대부분의 멤버가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분이 매주 발표하는 내용을 다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보면은 리퍼럴 교육한 거를 적은 게 아니고 그분의 전문 분야를 적었죠. 예, 이거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많으면은 그분은 자기가 리퍼럴 교육을 너무 어렵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멤버들이 기억하기 쉽게 강점 이런 것들을 딱 집어서 발표해야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가 지인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너무 그걸 어렵게 발표하시면은 저런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적은 분들이 많으면은 그분은 리퍼럴 발표를 좀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적은 게 많다 그러면은 좀 자기 위클리 프레젠테이션을 좀 약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스케일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의 관계는 챕터하고 맺는 게 아니고 멤버들과 1대1로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대1 관계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바로 B&I 기본 시스템입니다. 멤버를 잘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B&I 핵심 활동을 5가지를 꾸준히 하신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것입니다. 예, 교육 마치겠습니다.